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최순실에게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최후 진술에서 박 전 대통령처럼 비극적인 사람은 없다면서 알지도 못했던 최순실의 행동과 연계돼 지금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토로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 개인의 소회는 그것대로 이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연인 박근혜, 양친을 비명에 보낸 비극적 개인사의 주인공은 맞죠. 그런데 정치인 박근혜의 역사는 비극과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본인의 역량이 아니라 아버지의 후광, 최순실의 배후 조정, 측근들의 철저한 보호로 만들어진 이미지만으로 결국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정치인 박근혜는 비극은커녕 자신의 실체를 완전히 은폐하는 데 성공하는 대단한 행운을 정치 인생 내내 누린 거죠. 그 가짜 이미지가 들통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끄러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이었다는 자괴감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렇게 비극은 정치인 박근혜가 아니라 대한민국 일반 국민이 겪은 겁니다. 자연인 박근혜의 비극적 개인사에 감정이입하고 여전히 가슴 아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감정과 기억은 존중돼야 하죠. 하지만 정치인 박근혜는 다시는 돌아볼 가치도 이유도 없는 자격미달 정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 기억에 기생해야 비로소 정치적 생존이 가능한 세력도 여전히 있죠. 남은 비극이라면 그게 비극인 겁니다. 김호준 생각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다스 누울 겁니까? 네. 네, 굉장히 유명한 노래가 어제 한동안 화제던데요. 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다스체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다리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자, 운동. 매일 아침 다스 체조를 들으시고 예,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스트레칭을 하신 다음에 카톡이나 게시판에 다스 누울 거냐고 열심히 물어주시고.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어제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발표, 중간 수사 발표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대선 사흘 전 밤중에 이례적으로 경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 혐의가 없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바로 또 똑같은 내용의 논평과 함께 당시 야당에 대해서 국정문란, 국정문란으로 고소고발하겠다고 했었죠. 예, 10분 차이로 그런 일들이 있어서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당시에 국정원 댓글 공작 의혹에 대해서 증거 없다라면서 토론회 때 반박한 바가 있는데, 그날 박근혜 후보뿐만이 아니라 새누리당 김무성 선대위 총괄본부장도 수사 발표가 나온다라고 알렸었고요. 또 박성규 대변인도 오늘 중으로 수사 결과 나온다 이렇게 알렸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정보를 알았냐를 알아본다는 거죠. 뭐 다 짠 거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당시 국정원 댓글 공작이 없었다고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대선 3일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김무성 당시 총괄본부장은 낮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낮부터. 댓글 발견되지 않았다. 새누리당이 국정원에 지시하고 국정원이 경찰에 지시한 언제 발표하자. 언제 발표하느냐? 토론회 끝나고. 근데 그 마지막 토론회 때 박근혜 당시 후보도 알고 있었던 거죠. 수사를.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으니까요. 그래서 토론회 때는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렇게
국정원 댓글 공작이 사실이 아니면 책임져야 하고. 네, 그런 식으로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를요. 그리고 나서 토론회 끝나자마자 경찰이 댓글이 없다고 발표를 하고 국정원도 바로 발표를 하고 다 짜고 판을 짜놓고 했던 거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를 만들어냈고 토론회는 그걸 토대로 상대 후보를 몰아붙였고 그리고 나서 경찰이 발표하고 국정원은 고소고발한다고 하고. 네, 그 당시 통화 내용만 보더라도요. 국정원 그리고 경찰청, 서울경찰청 쪽이고요. 또 새누리당, 청와대까지 모든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통화한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당시 그러니까 선거를 사실은 국정원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들을 동원해서 짜고 친 거죠. 뭐. 토론회까지도. 이 이야기는 사실 5년 전 대선 당시에도 나오긴 나왔어요. 어떻게 다 알고 있었냐 미리.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토론회 끝나자마자 한밤중에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밤 11시 발표를 하냐. 중간에 그것도. 네, 심지어 일요일 밤이었습니다.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는데요. 이례적인 게 아니고 좀 말도 안 되는 그냥 이례적이라는 표현도 부족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고. 왜냐하면 선거가 3일 후니까요. 급하니까. 경찰이 급할 게 뭐 있습니까? 발표하고 국정원도 고소고발한다고 하고 이걸 다 짜고 한 거 아니냐. 아니냐가 아니라 짜고 했겠죠. 그걸 이제야 수사한다는 겁니다. 5년 전에는 그냥 넘어갔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또 관련된 소식이 있는데요. 검찰 고위 간부가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에서 댓글 공작을 은폐하는 TF에 포함됐다라는 한국일보 보도도 있습니다. 검찰이 관련 사실을 확인해서 소환 조사하겠다라는 건데요. 장호준 부산지검장입니다. 국정원의 근무 당시에 검찰의 댓글 수사를 방해하는 현안 TF에 포함됐다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뭐 국정원 수사를 방해한다는 건 이틀 전인가요? 3일 전에 얘기했던 검찰에서 국정 댓글 수사할 때 그때 세트로 가짜 사무실 만들어 놓고 가짜 문서를 잔뜩 만들어서 그 사무실에 집어넣어 놓고 여기가 댓글 공작을 한 곳이니까 여기를 압수수색하라고 했던 네, 트루먼쇼 같은 장면을 연출했던 곳이죠. 그 사건을 준비했던 TF에 부산지검장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수사를 해야죠. 지금 현직이니까요. 자, 댓글 관련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뉴스가 나오네요. 다음은요? 네, 또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가 사이버 컨트롤 타워를 두고 댓글 공작을 진두지휘했던 정황이 담긴 문건을 경향신문이 오늘 아침에 보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인데요. 2008년 유관기관 보고 문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여기를 보면 사이버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 홍보기획관실과 위기정보 상황팀 두 축으로 편제되어 있는데 특히 국민소통비서관실의 역할에 대해서는 문건에는 국정 관련 인터넷 공간 통제를 위한 컨트롤 타워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네요. 하나는 홍보기획관실 당시 책임자가 지금 현재 썰전의 박영준 교수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시 홍보기획관이었습니다. 조만간 이야기가 나오겠네요. 그게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는 매일 대통령에 보고됐다. 매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이런 게 보고됐다고 하는 문서가 나온 거죠. 네,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국정원, 경찰, 군을 통해서 인터넷 여론 정보를 수집해서요. 한쪽짜리 일일 여론 동향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 국민소통비서관실의 업무를 보면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제 여론 조작의 타워였던 거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그 업무를 보면 사이버상의 여론 수집, 다 사이버예요, 이게. 사이버 컨트롤 타워니까. 사이버상의 여론 수집, 사이버상의 악성 루머 유포자 색출, 인터넷 토론방 등 악성 게시물 대응. 이걸 사이버상에서 하려면요. 모든 게시판을 다 들여다봐야 돼요, 주요한.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유포 색출을 하려면요. 카톡도 봐야 돼요. 어떻게 유포되는지 어떻게 압니까? 기본적으로 당시 게시판과 카톡, SNS가 전 국민적 사찰을 당하고 있었다. 이런
정황의 하나라고 보는데 이것도 수사 대상이 돼야 되겠죠. 네, 문건이 나온 거라서 수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당시에 어떻게 여론 조작을 했고 댓글 공작을 했는지에 관련된 뉴스가 끊임없이 나오네요. 새로운 게. 네. 또 있습니까? 네, 또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에는 해킹 관련된 소식을 보도했는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미스 USA라는 사이트를 해킹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관련된 해킹 계획 문건이 나온 건데요. 미스 USA 같은 경우에는 미주 최대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도요. 해당 사이트가 2차례 해킹 공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것도 국정원이 관련돼 있을 가능성을 보고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해외 미주뿐만이 아니라 해외 교민들 온라인 커뮤니티 중에서 최대 커뮤니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관련해서 여기서 먼저 나왔어요. 예, 네. 단독한 곳이죠 여기가요. 단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언론이 기자 아니니까. 입장에서는요. 네. 근데 여기서 처음 폭로가 됐고 뭐 예를 들어서 미국산 그 수입 쇠고기 반대 촛불 시도 여기서 발단이 그 해외에서는 됐고 최대 커뮤니티다 보니까 여기를 상중하거나 또는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거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면 그래야 되는 거죠. 글이 뭐 하루에 10개 올라오는 데가 아니니까. 그런데 해외에서도 이런 걸 상주하고 혹은 담당자가 있었다면 국내 커뮤니티는 뭐 당연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국내 대형 커뮤니티도 당연히 상주하는 담당자가 있었을 것이다. 연결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국내 게시판들의 해킹이나 또는 개입은 없었겠는가. 그리고 그냥 상주만 했겠냐. 쳐다보기만 했겠냐. 다른 데는 댓글을 다는데 이 게시판에 상주하고 담당하면서 게시판에 직접 여러 가지 아이디로 글을 안 달았겠는가. 예. 당연히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잘 가는 대형 커뮤니티에는 항상 상주하고 모니터링하고 개입하고 심지어는 필요하다면 해킹도 해서 필요한 일을 하는 그런 국정원 담당자가 있었다라고 강력하게 추정하는 바입니다. 예. 해외에 있는 사이트도 이렇게 하는데요. 본인들이 잘 가는 그런 게시판들에 눈에 잘 띄는 아이디나 혹은 뭐 아이디가 계속 변해가면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분들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자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또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에서는요. 북한 관련 정보도 조작해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북한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이 숙청된 바가 있는데요. 청와대에다가 국정원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관련해서 오히려 북한의 체제가 안정되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요. 실제로는 사실과 다른 정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가 그때도 있었어요. 뭐냐면 소위 이제 권력의 이전, 그러니까 아버지 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흔들 수 있는 사람이 축청됐으니까 더 권력이 공고화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국정원 내에서도 그렇게 보고했다는 거잖아요. 공고화될 것이다 오히려. 예, 그렇죠.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제 북한이 흔들린다. 예, 붕괴가 정반대로. 되고 예, 예. 곧 망한다라는 것만 올렸다라는 거죠. 국정원에서 정상적으로 보고하는 내용도 예. 박근혜 정부에서는 자신들의 업적이 아니라 그렇다면 뭐 했냐는 소리를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대북 정책을 잘못했다는 말을 들을까봐 국정원의 정상적인 보고도 정반대로 자신들의 광고 홍보에 도움이 안 되면 정반대로 통일은 대박이고 곧 북한이 무너진다고 예. 그런 얘기로 완전히 정반대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안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지만 사실을 다 왜곡한 겁니다. 자기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안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예, 보수의 가치를 늘 내세우니까요. 자기들의 안보가 가장 중요한 거죠. 항상.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보고한 내용조차 정반대로 지금 홍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심지어 남재준 원장한테 직보된 사안이라고 하는데요.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올라갔거나 혹은 뭐 정상적으로 올라왔는데 반대로 청와대에서 써먹었거나 했겠죠. 여하간 대북 관련해서 북한의 체제가 더 공고해지고 있다는 국정원의 보고도 정반대로 써먹었다. 예. 신선하네요. 그 내용은.
자, 하나 두 개 정도 더 할 시간이 있는 것이 오늘은 리얼미터가 예. 미리 들어와서 자기 짧을까봐. 어제 이후로 자꾸 난임이 늘어가고 있네요. 예. 정청래는 예. 갑자기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전화한다고 하더니 걸어와가지고 그 사이에 걸어왔어 그러더니 자 리얼미터 조용히 난입해서 앉아 있습니다. 예. 다음 뉴스 한두 가지 정도 하죠. 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자원외교 실패했다라는 평가는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요. 또 관련된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제 JTBC가 보도했었는데 이명박 정부 당시에 3,300억 원을 투자했던 북미 지역 가스정 개발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액을 모조리 날렸다라고 합니다. 그런 거는 뭐 이때까지 흔한 뉴스였는데 예, 자원외교 관련해서는 돈을 벌었다는 뉴스가 신선한 거지 이 날렸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또 날린 내용이 나온 거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특이한 점은 3천억대가 이제 세 군데 나눠서 투자를 했고 그중에 100억대는 건졌다라는 겁니다. 3천억 투자해서 100억대 정도는 그래도 최소한 건졌다라고 하는 줄 알았더니 100억도 다 날라갔다. 이게 새로 나온 소식이고 그리고 이게 3천억대가 세 개 나눠서 투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1,000억대씩.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3천억이 아니라 이제 30억짜리 아파트라고 칩시다. 어마어마한 사실은 30억짜리면 아파트죠. 국내에서 아마 최고급 수준의 아파트겠죠. 근데 그 집을 세 채를 누군가의 소개를 받거나 해가지고 집을 샀어요. 근데 이 집이 알고 봤더니 빵원이에요. 가치가. 그러면 이게 세 개를 연속으로 다 빵원이에요. 단순히 사기를 당한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중간에 같이 공모해서 해먹은 걸까요? 되게 참 연속해서 사기당하기 쉽지 않은데요. 예. 연속해서 이 사기를 당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것도 30억도 이해가 안 가는데 3천억을 저는 이거는 누군가 중간에 해먹지 않고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자원외교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모든 자원외교마다. 하나같이. 예. 그래서 그 돈이 몇 조의 단위라는 거 아닙니까? 이건 누군가 사기를 쳐서 당한 게 아니라 투자에 실패한 게 아니라 아파트 30억짜리 3개 연속으로 사는데 빵원 되면 그게 투자에 실패한 겁니까? 뭔가 어딘가에 사기가 있는 거지. 근데 3천억, 30억도 그런데 3천억이 그렇게 그냥 투자 실패라고 넘어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이건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봅니다. 거대한. 이번 청문회에서 밝혀줘야 할 텐데요. 오래 지나갔는데. 하나 정도 더 할까요? 리얼미터에서 눈빛이 좀 초롱초롱한데. 네, 하나만 짧게 전해드리면요. 검찰이 무소속 이정현 의원을 최근에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홍보수석이었었는데요. 세월호 참사 당시에 KBS 보도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전화해가지고, 예. 2번 전화한 녹취록이 나와버렸죠. 네, 예. 굉장히 리얼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 들어보시면요. 그거 말고 딴 걸로 내라 그러든지 뭐 말들이 많죠. 왜 이러냐고 뭐 다그치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